100% 조회수 수익이고요.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제가 쇼츠로 드라마만 1년, 롱폼으로 드라마 1년 해서 총 2년을 했는데 제가 저작권으로 문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또 쇼츠 만드는 게 배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40, 50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또 준비해 드린 게 있는데요. 선물은 제가 일단 드라마 편집하는 영상 강의본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드라마 쇼츠 이렇게 편집하면 되겠구나 감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를 쇼츠로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무드랩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인데 집에 계시네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본업은 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을 좀 제가 일찍 하는 편이에요. 그럼 부업으로 하시는데 실례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는 그래도 달에 2,500만 원까지는 찍어봤고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쇼츠를 본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업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20대 때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뭐 수익이 괜찮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 이제 모두 폐업을 하면서 부채를 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변함이 없었던 건 회사였어요. 그래서 회사라는 좀 안정적인 공간은 항상 곁에 두고 본업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오고 계시다는데 혹시 인증 한번 가능하세요?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네. 대표님 일하시는데요?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방 한 칸에 컴퓨터만 두고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뭐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크게 막 장비를 할 게 따로 없습니다. 유튜브 수익만 했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음원 수익까지 더해서 총 2,500만 원을 기록을 했었죠. 그럼 저게 다 조회수 수익인 거예요? 네, 100% 조회수 수익이고요. 뭐 기타 다른 광고 수익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 순수 유튜브에서 영상이 조회돼서 발생되는 수익 기준으로만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됐었죠. 제가 알기로는 쇼츠로 조회수 수익이 저렇게 많이 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쇼츠가 조회수 수익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롱폼보다는 아무래도 쇼츠가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쇼츠가 조회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영상 만드시길래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만드는 드라마랑 영화 쇼츠들은 다 뭐 이런 영상들이죠. 예. 위에 보니까 조회수가 막 1,000만 뷰씩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1,000만, 뭐 700만, 600만 이런 것들 많은데 쇼츠의 기본 노출 공식을 알고 편집만 그대로 하시면은 저렇게 1,000만 조회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도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노하우가 따로 있고 대부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공식들이 또 쇼츠에는 있는 편이죠. 영화나 드라마 하시는 분들 영상 올리면 항상 저거 저작권 다 걸리는 거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대표님은 근데 현재도 돈 잘 벌고 계신데 어떻게 저작권 문제 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저작권으로 문제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쇼츠로 드라마만 1년, 롱폼으로 드라마 1년 해서 총 2년을 했는데 저작권으로 문제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 제작사와 그리고 이제 그 제작사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작품을 바라보면은 어떤 작품을 해야 되겠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겠고가 좀 감이 잡히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작품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저만의 노하우로 좀 정리해 놓은 작품들 리스트가 있어서 그 작품들 중에서 좀 안전한 것들을 골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하우 조금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우리가 초보 채널 입장에서는 사실 저작권이라는 거를 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초보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좀 바라봐야 되냐, 이 작품을 올렸을 때 그래도 내가 홍보를 해줄 수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 제작사와 나의 채널이 상생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채널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막 스포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스포는 하면 안 되고 결말 포함 절대 안 되죠. 상생 구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상생이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초기에 홍보를 할 때는 이분들도 돈을 주고 사실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 채널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주는 느낌으로, 대신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막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제 거 쇼츠를 보고 원작이 좀 궁금해지는데 라면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만드시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1시간 내외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개씩 올리고 있어요. 특히 초보 채널들은 1일 1영상을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1일 2영상을 하시려면 뭐 저처럼 예를 들어서 채널의 사이즈가 좀 돼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1일 2영상까지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채널들은 1일 1영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설명드리면서 드라마 쇼츠 이렇게 편집하면 되겠구나 감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 쇼츠 편집해야 된다, 뭐 영화 쇼츠 편집해야 된다면은 뭐 하지 좀 막막하실 텐데 그럴 때는 제일 화제성 있고 인기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라마 시청률 순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드라마 시청률 순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화제성 있는 작품을 선택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 그런 작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정보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캡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건데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었고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드라마 쇼츠는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편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여기 업로드 하시면은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트랙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여기 보이시는 분할 기능 컨트롤 B 누르면 단축키로도 분할이 가능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커서를 갖다 대고 이렇게 분할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두 개로 이렇게 편하게 나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구간을 좀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할 기능을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웬만하면 편집 속도를 위해서 단축키를 좀 손에 익혀 주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단축키 쓰는 게 적응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친절하게 다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씩 눌러서 편집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기능을 한 개 더 보여드리면 분할 기능 옆에 그 다음에 왼쪽 삭제. 자, 왼쪽 삭제는 여기 있는 이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영상들을 삭제해 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영상의 왼쪽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분할, 왼쪽 삭제, 그리고 오른쪽 삭제 이 순으로 되어 있고 단축키는 W를 누르시거나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영상의 오른쪽 부분이 전체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 세 가지 기능만 활용해서도 충분히 영상을 잘라내고 붙여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상의 편집 포인트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할해 주시고 왼쪽을 삭제해 주시고 오른쪽을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들을 내가 편집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모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가로 비율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쇼츠를 하려면 세로 형태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 세로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쇼츠 비율로 가야겠죠. 그래서 9:16 비율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비율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작게 안 보이고 좀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은 영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영상 클릭하시고 우측에 확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줄 겁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세로 사이즈 비율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해주시고 핵심은 이게 단순히 확대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말하는 그 주인공의 인물이 항상 중심에 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배우분이 왼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영상의 몰입감을 위해서 항상 배우가 가운데 위치하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의 인물이 항상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알려드릴 기능은 캡컷에서 가장 많이 쓸 기능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어쨌든 영상을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장면을 쓸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서 영상을 날리고
어떤 구간은 또 살리고 이런 분할 작업들을 반복하실 텐데, 이 분할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수작업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장면에 화면이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화면을 분할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분할 기능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이 하나로 다 뭉쳐 있는데 화면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영상이 자동으로 분할되게 해주는 기능이 캡컷에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영상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그 모든 분할 기능은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아이콘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에 보이는 장면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R을 눌러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장면 분할 중에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가는데요, 장면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요렇게 구간 화면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영상이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자동 화면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여기 보이시는 분할 장면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화면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포인트들은 그냥 바로 삭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 분할을 하는데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분할을 다 했다 그러시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메인 트랙 마그넷 켜기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P가 되겠고,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왼쪽을 기준으로 자동 정렬이 되죠. 다시 전후를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내가 이렇게 빈 공간에 화면들을 다 덜어냈고, 이제 다 덜어낸 화면들을 하나로 이제 뭉쳤을 때 화면이 연결돼서 하나의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또 드래그 하면은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메인 트랙 마그넷 켜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왼쪽에서부터 자동 정렬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영상이 이렇게 다 편집이 됐고 준비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대사를 자막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 자막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일일이 막 수작업으로 치는 게 아니라 캡컷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텍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또 메뉴가 생기고요, 메뉴 중에서 자동 캡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캡션을 눌러주시고, 다른 거 뭐 손댈 거 없이 기본 세팅값 그대로 두시고, 여기 하단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캡션이 생성 중에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요게 완성이 되면은 배우 입모양에 맞춰서 자동으로 자막이 다 생성이 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완성된 자막에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막이 이제 생성이 됐고, 아무리 AI라고 하더라도 오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자막 달아놓고 검수는 한번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봤더니 자막이 문제없이 다 생긴 것 같아. 이제 검수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막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자막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글꼴체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글씨 색깔을 바꿔주거나 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또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막의 위치도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영상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막이 너무 하단에 위치해 있으면은 영상의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보느랴 또 화면 보느라 이제 좀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막을 가능하면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또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자막 위치를 잡아주고, 글꼴도 원하시는 글꼴 하나 선택해서 바꿔주시고,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또 자막이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자막의 색깔도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최종적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것까지 하시면 자막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요대로 올리면 되느냐, 쇼츠 운영하시면서 요대로 올려도 조회수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오랜 기간 채널 운영하려면은 반드시 2차 가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나만의 해설이나 비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막 갑자기 제가 뭐 해설이 뭐예요, 비평이 뭐예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쇼츠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 대한, 화면에 대한 해설 정도만,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나레이션을 구간 넣어주시는 게 2차로 이제 가공함에 있어서 좀 안전하게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채널 운영하는데 조금 더 안전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레이션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
나레이션 넣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보자면 어떤 나레이션을 넣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대한 해설 정도만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나레이션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요렇게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나레이션으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만 영상에 군데군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레이션은 또 어떻게 넣어야 하는데 그럼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런데 요새는 마이크 없이 다 AI로 하기 때문에 AI로 음성을 만들어서 나레이션을 넣는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타입캐스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요거 타입캐스트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성들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AI 음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입캐스트를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타입캐스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둘러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은 해주셔야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접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뜨는데요. 그냥 아무 프로젝트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뉴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캐릭터가 하나 선택이 돼 있을 텐데 캐릭터마다 음성이 다 다르고 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 찾으셔가지고 드라마 채널에 운영하실 AI 음성 캐릭터를 하나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아무 대사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대사나 쳐볼게요. 자, 요렇게 제가 나레이션할 실제 대사를 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 데사나 쳐볼게요. 목소리가 괜찮죠? 근데 혹시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요 캐릭터의 이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캐릭터 추가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감정 조절, 톤 조절, 읽는 시간 입력, 다양한 디테일한 요소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뜨고요. 언어도 영어부터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표준어와 사투리가 있는데 표준어로 진행을 해보고요. 이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성 목소리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령층도 고를 수 있어요.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저는 청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소리의 컨텐츠 방향에 맞는 그런 주제들도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 팟캐스트, 뭐 기자, 낭독, 다큐 같이 세분화된 주제 중에서 내 채널의 영상이랑 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 톤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라디오 팟캐스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타입캐스트에는 캐릭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내 목소리를 찾는데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각 목소리마다 샘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소식은 예상 못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면서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소식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괜찮은 목소리가 있는데 하면은 그 캐릭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의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에 있던 캐릭터 밑에 새로 추가된 캐릭터가 보이죠? 그러면 요 캐릭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치는 대사는 요 무열이라는 캐릭터가 다 읽어주게 됩니다. 아까처럼 아무 대사나 쳐볼게요. 이렇게 대사를 입력해 주시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아무 데사나 쳐볼게요. 목소리도 좀 차분하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캡컷에 돌아와서 요 장면에 대한 해설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장면에 대한 대사를 타입캐스트에 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목소리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캡컷에 업로드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우측 상단에 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오디오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파일명은 뭐 제목 없으면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하시고요. 저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mp3 그냥 그대로 두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볼게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다운로드 저장 공간에 찾아가셔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캡컷에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삽입만 해주면 끝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컷에 돌아오셔서 제가 다운받은 음성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최종적으로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일단은 이 화면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음성이 잘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나레이션에도 자막이 달려 있으면 훨씬 이제 듣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기 때문에 자막을 추가로 달아주는 작업을 할게요. 좌측 상단에 오셔서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에 있는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기본 텍스트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텍스트라는 글이 들어간 우리 텍스트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여기서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레이션에서 얘기했던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주시고, 지금 글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역시 위치는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그리고 나레이션 자막이니까 기존에 우리 배우들의 대사와 좀 색깔로 구분해 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레이션 자막은 흰색으로 하고 좀 선명도가 잘 보일 수 있게 테두리 정도만 넣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TTS까지 완성이 됐고요.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기본 텍스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뭐냐면 영상이 표시되는 자막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TTS는 이쯤에서 끝났는데 요 뒤에 영상에서도 계속 자막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막을 여기서 아까 우리 기능 중에 오른쪽 삭제를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레이션 위치에 딱 맞게 자막도 길이가 딱 맞아지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완료 다 됐다, 나만의 TTS를 다 넣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작업은 우리 쇼츠를 보면은 상단에 제목같이 들어가는 멘트들이 있죠. 그 제목을 추가로 달아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영상을 보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텍스트에 오셔서 텍스트 추가, 그리고 기본 텍스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생성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상단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후킹이 될 만한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뭐 글꼴도 원하시는 글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좀 눈에 띄는 색깔이면 좋겠죠. 뭐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 투컬러로 들어가서 노란색과 빨간색을 쓴다든가. 그리고 너무 작으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제목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까지 제목을 넣어 주시고, 우리가 아까 텍스트 추가하면은 기본적인 길이가 좀 짧다고 했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처음 시작 부분에서부터 영상의 끝부분까지 드래그를 쭉 해서 당겨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영상의 초반부터 끝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상단의 제목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에 대한 편집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여기서 우측 상단의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명은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뭐 사실 1K나 2K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2K로 하고, 프레임 속도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성이 되고, 제가 다운받은 영상들을 이렇게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 받은 곳에 가셔서 mp4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영상이 제대로 됐는지 여기서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 냉장고에 고기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만들어 볼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해서 업로드해도 대표님처럼 돈 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편집이고, 여기서 사실 저만의 좀 노하우가 들어간 스킬적인 부분들이 좀 더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렸고, 이렇게만 편집해서 올려도 조회수는 나옵니다. 이제 나오지만 드라마틱하게 막 폭발적인 조회수를 얻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노하우 좀 더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들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편집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료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해당 무료 강의 때는 좀 시간이 넉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고, 더불어서 이제 유튜브 드라마 채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다 함께 강의에 좀 녹아내려고 합니다. 무료 강의 때 또 참석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또 준비해 드린 게 있는데요. 선물은 제가 일단 드라마 편집하는
관련한 영상 강의본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료 강의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무료 강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또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하는데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좀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작업 시간 대비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부업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사실 또 쇼츠 만드는 게 배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부분들이나 40, 50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좀 추천드리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요즘은 진짜 N잡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N잡을 찾는 이유는 결국 수익이 제일 큰데요. 그 중에서도 수익을 가장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 외 아니면 또 집에서 하시면서 뭔가 부가적인 수익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업 말고 지금은 유튜브 쇼츠를 하시면 가장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처음 부업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좀 이지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쇼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전하시는 순간 이미 성공은 절반 됐기 때문에 무조건 꼭 한 번은 유튜브 생태계에 발을 한번 들여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록터뷰 화이팅!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